자, 오늘은 이 칼슘하고 대장을 관리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걸 한번 괜찮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눈들을 감아 보시고요. 그동안 이제 수행을 해봤으니까 2번을 하셨으니까, 아까 우리 테스트를 해봤듯이, 눈을 감고, 어제 있었던 일과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동시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느낌이 어떠신가? 자, 이제 눈을 뜨시고요. 어떠세요? 어제는 그러니까 뭐 있었지 이런 생각인데 그 일주일 전은 저 기억이 없죠? 네. 어떠셨어요? 저는 어제도 뭐가 있었더라? 지금 잠깐 살려. 그렇죠? 자, 그렇게 우리 국장님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 그냥. 그렇게. 느끼는 그대로 그냥 아무 가감 없이 그냥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가늠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 거는 딱 포인트 잡히는 게 있고요. 저번 주는 잘. 예. 우리, 지부장님 어떠신지 한번. 어제 일이? 예, 눈을 감아보시고, 예. 어제 일과 일주일 전의 일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고. 어제는 가서 주말 농장에서 벌집을 지어갖고 지금 이제 내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요. 예, 아마 이제 어제가 이제 저번 주가 2번째였잖아요. 예. 이제 오늘이 이제 3번째잖아요. 예. 2번째 정도 이 수련을 하고 나면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과거를 생각을 하지 잘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번 느껴보세요. 과거,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전에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누웠을 때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매이지가 않는 걸 아마 본인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떠셨던 것 같아요? 생각도 잘 안 나죠? 덜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이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께서? 그죠? 네. 왜냐면, 우리는 이게 마음을 덜어내는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덜어낸 거를 못 느껴요. 그래서 내가 되물어 봐야지, 옛날 거하고 지금 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뇌 속에서 사람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이 상념체로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에 불과한 거거든요. 실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그래서 내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부서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시공간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가는 건데 공간도 같이 가는데 이렇게 둘이 쌍으로 가는 건데 시간이 부서지니까 공간도 부서져요. 그러면 내가 기억했던 것들이 어떻게 돼? 공간별로 기억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런 순서 배열로 기억이 돼 있다고. 근데 이것이 내 머릿속에서 깨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존재해버려요. 이렇게. 시간 개념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거리감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이나 과거나 이런 것으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든 괴로움이 시작되는 건 뭐냐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리 깎았네? 네, 멋있어. 우리가 괴로운 게 뭐냐면, 과거의 관념을 가지고 현재를 보니까, 현재를 못 받아들이는 거야. 전에 설명했듯이 뭐예요? 우리가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 안경 컬러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괴로운 거예요. 그 현실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그 현실을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모든 거를 받아들이는 때, 옛날의 과거의 관념으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그 과거의 관념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죠? 그냥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걸 그냥 해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관념이 계속 내 마음속에 계속 있는 한은 어떻게 돼?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날 때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괴로운 거예요. 점점 하시다 보면 내가 분명 옛날 같으면 이걸 화를 냈는데 이거 화가 안 난단 말이야, 내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여러 가지 잡생각, 옛날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느 날 그냥 쑥 나가 떨어져 버린대요. 경험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아니 지난주에 다른 남편 친구 집에 와서 자둔다고 이제
잠을 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는 그 엄마랑 이야기를 한참 하면서 새벽에 잤는데 잠은 안 오는데 잡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게 우리는 이제 그걸 경험을 한 3일 정도만 하면 우리 일상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인간은 적응을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없어져 버리면 없는데 적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없어졌는데 생각을 못해. 왜? 있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한 개씩 떨어지고 나면 언젠가는 머리가 갑자기 텅 비어버린다.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생각에 뇌 속에서 궤적이 남지가 않아. 궤적이 남지가 않아. 이건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저번에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가 크게 몸을 분류를 할 때, 신경계가 있고, 그죠? 신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호르몬계가 있어요. 그죠? 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우리가 오장육부라는 대사계가 있고, 각종 우리가 몸에 무슨 내용, 뭐, 티니파구다, 뭐, 백혈구다, 또는 또 뭐, NK세포다, 그 암세포, 잡아먹는 그 NK세포다 하는 것들이 이렇게 면역세포들이 이렇게 있어요. 면역세포들. 그리고 근골격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신경계는 우리가 크게 들으면 이제 중추신경계로 나누거든요. 여기는 또 자율신경계로 나눠요. 자율신경이 다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져요. 지금 국장님이 지금 이 사람의 이 장부는 전부 다 부교감신경에 전부 저촉을 받거든요. 교감신경은 뭐냐면 이것은 긴장도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긴장도. 그리고 이거는 부교감은 이완을 해주는 거예요. 이완. 근데 유일하게 장부는 전부 부교감신경이 가담을 해요. 근데 유일하게 한 곳은 교감신경이 가담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위장이에요. 위장은 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두통이 오죠. 전두통이 오면 뭐예요? 위에 차거나 뭐 하면 전두통이 와요. 위가 안 좋으면. 그죠? 그래서 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식음을 전폐하죠. 그죠? 그리고 머리에 뚫을 항상 두르죠. 그죠? 그죠? 네. 그리고 누워 계셔. 왜? 머리를 왜 뚫려? 여기에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은 그냥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뭘로 위해서 자고 되냐면 교감신경은 뭔가 긴박하게 돌아가거나 불안이나 초조, 뭐 이렇게 나면 긴장도가 유지돼요. 네? 긴장도가 유지돼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 편안하고 그냥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교감신경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좋다, 나쁘다, 그죠? 기분이 좋다, 나쁘다, 그죠?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신경계에서 어떻게 돼요? 호르몬계가 뭐예요? 여기서 행복 호르몬이 있고요.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이 행복 호르몬은 뭐냐면 치유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 스트레스 호르몬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대사계 오장육부가 어떻게 돼요? 근육이 수축이 되겠죠. 그죠? 근육이 수축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혈류량이 어떻게 돼요? 빨라지고, 그죠? 그러다 보면 진피와 표피가 이렇게 늘어붙기도 하고 신경을 압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통증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압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거기에 영양을 제대로 공급을 못하니까 세포가 아사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통증이 생깁니다. 그게 누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질병을 보는 거예요. 그죠? 이 오장육부라고 하는 대사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 가면은 야들은 이완이 돼요. 이완이 되고, 편안하고, 순환이 잘 돼요. 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야들은 굉장히 금박한 상태가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스트레스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활성산소라고 하는 건데, 이 활성산소는 불완전한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해요. 우리가 호흡을 해도 활성산소가 나와요. 과식을 해도 나와요. 격렬하게 운동을 해도 활성산소가 나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연세가 잡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등산하는 거나 이렇게 경사가 급박한 데를 올라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과호흡이 되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게 불안정한 산소이기 때문에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포 속에 있는 수소전자를 뺏어갖고 와버린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활성산소는 계속 몸을 상하시켜요. 몸을 상하시켜요. 그러면 염증을 유발시켜요. 염증을 유발시키게 되면 계속해서 염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폐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활성산소가 노화. 네? 이렇게 몸에 뭐 100% 없으면 안 되지만 아니, 다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일부는 있어야 되지만 일부는 우리가 밥 먹거나 호흡할 때 무조건 한 2% 정도가 활성산소예요. 유익한 작용도 하지만 과다하게 많게 되거나 이게 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긴장도가 높아졌을 때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때 활성산소가 나오면 긴장도를 계속 유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혈관이 수축이 되고 계속해서 뇌에 안정을 취하지 않으니까 뇌가 계속해서 밤에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수면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이 면역세포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서 뭐 코티졸도 있고 뭐 아드레날린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코티졸 수용체도 있고 여기 행복 호르몬에 나오는 그 엔돌핀이나 그 다이돌핀 같은 그 호르몬들이 있는데 좋은 호르몬들이 있는데 그 수용체가 이 면역세포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역세포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런 그 행복 호르몬을 받을 때는 아들이 활동을 잘해요. 하지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어가지고 아들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니까 애들이 이제 미치는 거야. 그래갖고 피하 식대를 안 돼. 아군 적군이 식대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도 갖다 거버리고 아군도 거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하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유먼치스 관절염도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가면역 질환 걸리는 정상적으로 살다가 자가면역 질환 걸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유전적으로 그래. 이렇게 표현할 때 유전적인 소양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은 조건이 맞아야 나오는 거거든.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나와. 집안에 암이 있어, 내력이. 암이 쭉 있어도 내가 그 암에 노출될 수 있는 조건을 환경, 섭생이라든가, 그죠? 생활 스타일이라든가, 스트레스 지수라든가 이런 것이 조건에 맞으면 그게 발현이 되는 거고 조건이 안 맞으면 아무리 있어도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력이 없는데도 그런 조건 속에 계속 내몰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건이 있으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포도 같은 걸 먹고 여기다 내리면 여기에 날파리가 초파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지금 초파리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먹고 여기다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초파리 생기죠? 그죠? 가족이 나와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원래 에너지 상태로 돌리려고, 그죠?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파리가 생기고 이걸 갖다가 썩어버리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생겨. 쌀벌레들 어디 쌀에 숨어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 쌀이 그냥 생기잖아요. 어머니들 아시다시피. 그죠? 그게 뭐를 이렇게 내비두면 그 안에 뭐가 별내들이 생겨요. 왜 생기겠어요? 조건이 다르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조건이 다르니까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요, 어떠한 조건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거기에 맞아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건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거든요. 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났다. 그것도 다 조건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 조건 값을 충족시키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건 값이 없으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계조차도, 암세포조차도 어떻게 돼요? NK세포나 이런 T세포 같은 것도 어떻게 돼요?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버리면 아들이 일을 안 해요. 암세포가 왔다리 갔다리 해도 그냥 내비두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가들이 점점 커도 그냥 내비두고. 그게 10년이 지나야지, 10년 정도 지나가야지, 우리는 암세포가 한 10만 개 정도 지나야지, 모여있어야지, 암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거죠. 그녀는 잘 몰라요. 좀 커봐야 알겠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오시죠. 이렇게 하는 거지. 6개월 후에 다시 와가지고 좀 커면 이제 확인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6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이런 얘기는 당신 암을 좀 키워갖고 와서 내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어. 이런 뜻이거든. 6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그러면 얼른 어떻게 돼요? 암이 없어질 수 있는 조건을 내가 빨리 몸안 체내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사람들이 또, 뭐 척추 측만증이 있어요. 디스크가 있어요. 뭐 요통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척추 측만증이 생기려면 어떻게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척추가 분명히 만약에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수축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요 부분은 여기 수축이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늘어난 거잖아요. 이완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수축되게 된 까닭이 있을 거 아닌가, 그죠? 왜 여기를 내가 이렇게 수축이 됐을까, 그죠? 까닭이 있어요. 무슨 자세가 계속 나빠갖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죠. 요즘 막 컴퓨터 하느라고 막 그렇게 해갖고 생기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돼? 자기 생각이, 어느 한 생각이 긴장도가 계속 있을 때, 그죠? 긴장도가 계속 있을 때 여기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힘을 이렇게 주고 있다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 골격이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골격 혼자는 못 틀어져요. 양쪽에 쌓고 있는 게 근육이거든. 근육이 한쪽으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틀어지다 보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여기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돼요? 디스크판이. 밀고 나가는 거죠. 그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에 신경을 계속 쓰고 이쪽에 계속 당기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잘라냈어. 안 되는 거죠. 뭘 해야 돼? 여기에 긴장도가 높게 하는데 생각을 없애야지. 그죠? 그래야지 이렇게 딱 돌아오는 거죠. 그죠? 응? 이 층간점도 사실 그래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근은 모든 대사계도 근으로 돼 있어요. 근육으로 돼 있어요. 근육에는 두 가지로 나와요. 수의근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불수의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수의근은 뭐냐면 내가 뜻대로 지금 이렇게 쓰는 근육을 수의근이라 내 뜻대로 다 이게 뜻을 따른다는 수준이고 하는 불수의근은 뭐냐면 내 뜻을 따르지 않는 거죠. 혼자 뛰는 거죠. 심장 박동 뛰는 거죠. 밥 먹은 거 저절로 소화시켜주고 하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수의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불수의근에 해당되는데 그럼 불수의근이 굳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죠?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수익은 이런 거 등땡이 이런 데가 딱딱하게 굳어버리잖아요. 그죠? 굳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속 안에 있는 근육까지 다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불수익은까지 만약 굳어갖고 들어오게 되면 큰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건 신체를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런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이 신경계에서 이 상액기관이 뭐냐면 결국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죠? 내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러한 것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들어가세요. 현재 우리 그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아무리 유명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고혈압 당뇨를 못 고쳐요. 그죠? 왜 못 고치겠어요? 고혈압 당뇨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은 당연히 한 개쯤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예, 그죠? 고혈압 당뇨는 아니 안 먹고 있어. 별로 아픈 데 없어요. 이렇게 해요, 사람들은. 아픈 데 없어요. 물어보면 편찮으신 데 없어요. 예. 혹시 혈압 같은 거 있어요? 예, 혈압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예, 혈압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 혈압 있으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 다 혈압으로 돌아가시요. 풍으로 다 돌아가시는. 근데 돌아다닐 때 몰라. 네? 돌아다니실 때 모르죠. 혈압이 있으신 사람은 다 혈압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당뇨 있어도 나 건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요? 뭐 혈압이나 당뇨 없어요? 그러면 당뇨 있어도 당뇨약을 먹는다고 그래요. 조절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소리 들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고혈압 당뇨를 갖다 아이들을 갖다 너무 쉽게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죠? 병원에서 못 고쳐요. 왜 못 고쳐요? 병원에서는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법을 안 가르쳐요. 그죠? 그죠?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피를 깨끗하게 만들자. 그죠?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깨끗하게 만드는 법을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피가 깨끗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당뇨병 있는 사람들은 고지혈증이 따로 생기고. 그죠? 고혈압 있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고지혈증 다 있어요. 그죠? 근데 뭐 그게 꼭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돼요? 피가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죠? 그게 필요하잖아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해독을 해야죠. 해독. 그죠? 몸에 독소가 쌓여있잖아요. 그죠? 해독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추가 독소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죠? 세 번째가 뭐예요? 영양의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그죠? 균형. 네 번째. 이거 다 1번이라고 해도 돼요. 1번. 네 번째.
전해질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해독이나 추가 독소, 이 영양의 균형, 전해질 균형 이런 것은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해질 균형이에요. 전해질 균형이 뭐냐면 몸에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의 비율을 얘기하는 비율. 전기 신호를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죠? 전기를 통하게 하는 그런 비율. 이게 전해질 농도가 희석이 되면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은 이걸 따로따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따로따로 할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해버려야 돼. 한꺼번에. 이것 따로 어떻게 해야 돼? 한꺼번에 해야 돼. 기본에 있던 독소도 제거하고, 앞으로 생길 독소도 없애고, 피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먹지 않는 것은 피가 되고 살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가장 영양분이 3대 영양소가 뭐라고 그래요? 저번에도 설명해 드렸죠. 그죠? 단백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 그죠? 이렇게.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장작이라고 그래요. 장작. 그죠? 태워, 질. 장작. 이거는 태워, 질.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태워 줄이 필요하죠. 그죠? 불쏘시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태워 줄. 그죠? 이건 태워질 거고, 이건 태워줄 거예요. 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태우는 거는 비타민하고요, 미네랄하고요, 식이섬유. 그죠? 그리고 이제 장내 효소들이에요. 이게 들어가면 야들이 완전 연소가 되는 거죠. 이게 불완전 연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에서 암모니아, 페놀, 이런 독성이 강한 호르몬 만들어내고요. 탄수화물 안 되면 젖산, 그죠? 중성지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들어가지 않으면 특히 식이섬유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젊었을 때 식이섬유를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나이를 먹어서 건강의 척도가 좌우가 되는 게 바로 식이섬유예요. 이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장은 지 혼자 못 움직여요. 이렇게. 지 혼자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가 움직이냐면 이 식이섬유가 들어가서 이 장벽을 있잖아요. 이렇게 자극을 줘야만 이렇게 엠보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극을 안 주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육류 같은 걸 많이 먹은 다음에 이 식이섬유나 이런 것을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게 안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장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서 있어요.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백질을 먹었는데, 지방을 먹고 단백질하고 지방을 먹었는데 완전 연소가 되지 않고 여기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내에 벌써 유해균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유해균이 생기는 거예요. 유해균 주로 부패한다고. 그죠? 부패. 썩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이섬유나 이런 효소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유익균이 생기는, 유익균. 그죠? 우리한테 이로운 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뭐냐? 발효가 돼요. 발효. 장을 왜 이렇게 많이 잘 관리를 해야 되냐면, 장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을 70% 이상을 장에서 만든다는 것이죠. 장에서. 우리가 기분 좋은 호르몬, 세로토닌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것도 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부족해서 잠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그 멜라토닌을 만드는 게 뭐냐면, 바로 세로토닌이 낮에 충분히 나오면 저녁 때 멜라토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고양이 이 뱃속에 어떤 균이 하나 있대요. 균이 하나 있는데 고양이가 똥을 닦으면 그 균이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쥐가 지나가다가 거기에 툭 걸리거나 접촉이 되면 그 균이 고양이 장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장 속으로 들어가고 이놈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고양이를 쳐다보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겁대가리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고양이를 보면은 사랑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막 고양이 앞으로 쫓아가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죽으면 그 안에 있던 그 균은 어디로 가요? 당연히 고양이 뱃속으로 들어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이렇게 먹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장에 이상한 균들이 먹고 싶은 걸 내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면 그게 진짜 내가 먹고 싶은 건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네? 실제 그래요.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뇌에서 필요한 거를 먹기 위해서 계속 먹으라고 오단을 줬다고 그랬어. 응? 계속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새롭게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강을 담보하는 척도예요. 그래서 장애 미생물을 그래갖고 요즘 뭐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먹어라. 유산균을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예, 이 자연계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상대적 관계고 뭐야? 조건 관계라고 그러죠. 근데 아무리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먹어도 뭐예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용없죠. 여기 우리가 곰팡이가 잔뜩 펴있는데 아무리 청소하면 뭐예요? 그죠? 여기 히터 틀어주고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면 곰팡이가 다 죽는데 그 조건값을 가만히 내버린 다음에 계속 매일 청소를 한다고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죠? 계속 생기는 거예요. 청소할 때만 좀 괜찮고 되게.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를 아무리 먹어도 그때는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좋아지지 않아요. 왜? 프로바이오틱스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섬유질이거든요. 섬유질이요. 그것도 지용성 섬유질. 장에서도 잘 녹지가 않는 섬유질이 있어요. 가들이 가갖고 막 장벽을 자극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유익균들이 어떻게 돼? 효소들이 그 안에 들어가갖고 그걸 뜯어먹고, 예? 그걸 좀 거기 집을 짓고 살아. 그 뭐, 사람이고 어디고 뭐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냥 무조건 뿌려놓고서는 야, 여기 살아. 이렇게 하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여기 뭐 아파트라도 져놓고서는, 응? 효소 아파트라도 져놓고서 들어가면 다 입주라고 하는데, 이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살아가다 뿌려놓으면 여기서 균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럼 소용없어요. 그래서 뭐야? 지용성 식이섬유를 얼마만큼 먹느냐가 바로 우리 건강을 좌우하는 거예요. 지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면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밥은 거칠게 먹으라고. 그죠? 밥상은 거칠게 먹으라고 그래요. 너무 곱디고 온 밥상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장이 움직이질 않아. 장을 스스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장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것이 부패가 돼가지고 유해균들이 득실 걸게 되고 부패가 되면 어떻게 돼? 가스가 나오잖아요. 이런 가스가 혈액 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럼 혈액이 탁해지겠죠. 그러면 머릿속에 탁한 혈액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멍해지죠. 그죠? 머리가 멍해져요. 정신이 또 바로 차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장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칼슘이라고 하는 미네랄이에요. 칼슘. 인체에 가장 필요한 미네랄이 뭐냐면 칼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미네랄이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칼슘이라고 하는 미네랄이에요. 제가 오늘 그냥 커트 잘라갖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린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한 개를 가지고 막 한 시간씩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씩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한 주에 그냥 3개씩 그냥 쭉쭉쭉 늘어가는 거예요. 자, 칼슘이 왜 중요하냐? 칼슘은 한 1000명 정도 사람이 죽은 거를 갖다가 의사들이 이렇게 부검을 하면서 알아봤대요. 부검을 하면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망하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 병명이 쭉 나타나는데 그 병명들 중에서 다 부족한 게 공통적으로 칼슘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병이 칼슘이 부족해서 걸린 질병이 몇 가지가 되냐면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147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병명을 다 대도 100개도 안 될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웬만한 병은 더 칼슘이 다 관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 칼슘이 뭐냐면 이 칼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생명력을 복원하는데 칼슘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 가지 다 중요해요. 아연도 중요하고 뭐도 다 중요한데 이제 칼슘에 대해서 얘기해요. 칼슘은 얼마나 중요하면 뼛속에다 보관을 했겠어요. 그죠? 칼로리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방으로 있잖아요. 그죠?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지방에다 보관해갖고 살고 칼슘도 중요하니까 뼈에다 보관했다 끊어서 쓰는 거예요. 좀 덜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돼? 보관 잘 안 해. 그죠?
보관 잘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 보관하는 거예요. 칼슘은 이 혈액 안에 이 칼슘이라고 하는 이온 칼슘이라고 하는 칼슘만 존재하는 걸 이온 칼슘이라고 해요. 칼슘이면 이 칼슘 안에 이온 농도가 맞아야 돼요. 이 농도가 맞으면 pH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pH를.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뭐 고기를 먹는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 산성식품을 먹죠. 산성식품을 먹으면 어떻게 돼? 이 칼슘이 이 산성으로 이 혈액이나 이 체액이 산성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 체액이 산성으로. 이러면 빨리 노화가 되고 염증이 생기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때 칼슘이 나서서 약을 갖다가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해요.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그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약을 어떻게 되냐면 뼈에서 어떻게 돼? 칼슘을 빼앗고 나와요. 칼슘을 빼앗고 나와.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부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이 칼슘 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몸에 칼슘 농도가 떨어졌어. 그러면 빨리 여기 뭐 저기로 하면 뭐 파골세포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 세포한테 오다를 딱 주는 거야. 빨리 칼슘 뽑아내 이렇게. 그러면 칼슘을 뽑아갖고 이게 혈액하고 혈장 같은 데다가 이제 칼슘을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주는데 뼈에서 나온 칼슘들은 나쁜 칼슘이에요. 한 번 쓰고 버려질 때 이게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안에서 이게 쌓이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 오십견처럼 이렇게 나쁜 칼슘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다 나쁜 칼슘이에요. 이게 석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하지만 그런 그 칼슘이 산성도를 측정하는 이 산성도를 유지시키는 산성도를 갖다 환원시키는 환원물질인데 뭐 칼슘만 먹어서는 안 돼요. 칼슘이 2면 마그네슘이 1 정도 이렇게 먹어야 돼요. 왜냐면 칼슘을 수축하는 거고 마그네슘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수축기관을 해주는 게 뭐냐면 칼슘과 마그네슘의 합동 작품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작용하지만 가장 큰 게 칼슘하고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장도 그냥 이렇게 뛰는 게 뭐냐면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게 칼슘이 부족해도 안 되고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장이 좀 저기 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잡수시면 심장이 벌렁벌렁 멈출 수 있어요. 이게. 응? 그래서 이 칼슘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버려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석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신경 전달물질을 하는 거예요.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사람들이 예민하게 돼요. 예민하게 되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실금도 칼슘 부족. 남자들은 전립선. 그리고 장하수, 위하수가 돼갖고 어떻게 돼요? 밑으로 처지는 것도 칼슘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방광을 먹으니까 어떻게 화장실 자주 가죠. 자주 가는데 시원하지가 않아. 빈뇨 그냥 갔다가 와서 잔뇨 계속 감고 그렇게 된 게 전부 다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147가지가 생긴다고 하니까요. 147가지가 생긴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칼슘 섭취를 많이 해줘야 돼요. 특히 우리 아이들은 보면은 몸이 불어있죠. 그런 거예요. 당분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당분을. 그죠? 당으로 많이 저장돼 있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저기 되고 하니까.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당이 자꾸 땡기는 이유는 뭐냐면 몸 안에서 소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소금. 나트륨이 부족할 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트륨을 먹어줘야지 뼈를 생성하고 뭐를 할 때도 전부 다 나트륨이 앞에서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소금이. 나트륨, 그래서 몸에서 나트륨,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균형의 비율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이 이게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금이 부족하면 안에서 체액이 썩어요. 체액이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소금을 많이 먹지 말으라고 의사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불 좀 환하게 켰습니다. 그죠?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의사분들이 바뀌었죠. 소금 많이 먹으라고. 그죠? 좋은 소금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소금 먹지 말라고 하는 소금은 뭐냐면, 나트륨만 있고 요 나머지 미량 원소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 이런 것이 빠져있는 소금이 나쁜 소금이에요. 그죠? 나쁜 소금이고 이 미량 원소가 들어가 있는 소금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비소나 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전부 빠져있는 상태. 그게 옛날에 주겸이라든가
현재는 보편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끓인 소금. 삶은 이게 끓인 거예요. 1000도 이상에서 끓인 소금. 볶으면 안 되고. 볶으면 다이옥신 나오니까 볶은 소금 절대 잡수면 안 되고. 왜냐면 불 온도에 따라서 틀려지고, 그걸 볶을 때 앉아갖고 있으면 그 황 같은 거 자기가 다 마셔고. 여성분들이 이제 암센터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보면 여성분들이 폐암이 많이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면 거의 열에 한 6, 7명 정도는 전부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네, 왜냐하면 완전 연소가 되든 불완전 연소가 되든 일산화탄소가 되든 이산화탄소가 되든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나오게 되면 가들이 그 적혈구가 산소하고 결합하는 속도보다 200~300배가 빠르대. 그래서 픽 해가지고 그냥 뇌 쪽으로 가는 거야. 그 양반들이 자기 기억이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왜? 뇌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폐나 이런 데가 어떻게 돼요? 상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게 칼슘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성인들은 뭐 더 말할 나이도 없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아이들은 클 때 다 우유를 먹이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다 우유를 먹이잖아요. 그죠? 우유를 먹임으로 해가지고 아주 칼슘이 되게 필요한 상태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예, 우유는 먹으면은 그 산성 식품이기 때문에 우유를 뭐 칼슘 보충하기 위해서 우유를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절대 반대예요. 여러 가지 내가 그 책들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우유를 먹어도 그렇게 유익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유나 계란이나 닭이나 치킨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들이 자라고 있는 환경을 한번 보세요. 그죠? 가들이 자라고 있는 환경을 한번 보세요. 가들은 농산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들은 농산물이 아니고 이게